아침에 눈을 뜨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가득합니다. 어제보다 많습니다. 그제보다도 많습니다. 손으로 쓸어 모으면 한 움큼이 나옵니다.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거울을 보는 순간 이마가 또 넓어진 게 보입니다. 정수리 쪽 머리를 손으로 긁어 올리면 두피가 훤히 비칩니다. 옆머리로 가려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다 보입니다. 외출할 때 모자를 찾습니다. 모자 없이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트 가서도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혹시 내 머리를 보는 건 아닌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계산대 앞에 서는 것도 불편합니다. 경로당 가기도 망설여집니다. 친구들이 농담으로라도 머리 이야기를 꺼낼까봐 두렵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합니다. 별일 아니라고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혼자 방에 있을 때는 한숨만 나옵니다. 샤워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머리 감으면 손에 머리카락이 엉켜 나옵니다. 배수구를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렇게 많이 빠져도 되는 건가? 내일은 또 얼마나 빠질까? 석 달 뒤엔 어떻게 될까? 1년 뒤에도 이 정도라도 남아있을까 걱정이 커집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머리를 만져봅니다. 오늘도 더 얇아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빠지는 양을 그냥 넘기면 회복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집니다. 한번 약해진 모낭은 스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석 달 뒤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진행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방향을 바꾸면 석 달 뒤 거울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모낭이 왜 약해지고 어떻게 다시 힘을 얻는지를 하나씩 추적해온 정재현입니다. 연구실보다 현장에서 더 많이 배웠고 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사람들 시선을 피하던 분들이 다시 거울을 보며 웃는 순간을 수없이 봤습니다. 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시술이 아니라 주방에 있는 양파 한 개와 올바른 세정 습관, 그리고 발효의 힘으로 두피 환경을 되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장 풍성해진다는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부터 한 걸음씩 옳은 방향으로 가는 법을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빗지로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눈에 밟히신다면, 샤워 후 배수구를 보는 게 두렵다면, 베개에 남은 머리카락을 치우면서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지금 이 순간이 전환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본인 방식으로 꼭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석 달 뒤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감되셨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 며느리가 청소기를 돌릴 때마다 미안하다던 장모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대전에 사시는 67세 장모님은 아침마다 타월에 붙은 머리카락을 보며 세탁기를 2번 돌리곤 하셨어요. 한 번으로는 머리카락이 다 안 빠진다면서 린스통을 헹구고 또 헹구셨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 때문에 손주들이 놀러 오기 전에는 꼭 한 번 더 쓸고 손주가 머리카락을 입에 넣을까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며느리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죄송한 마음에 먼저 방으로 들어가곤 하셨어요. 가족들한테 패 끼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람 부는 날은 아예 집 밖을 안 나갔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약속도 자꾸 미뤘습니다. 이마 라인이 점점 뒤로 밀리는 게 보여서 앞머리를 내리고 옆머리를 귀에 걸쳐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정수리 쪽은 형광등 아래 서면 두피가 훤히 비쳤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고 사진 찍자는 말에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 서면 뒷사람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거울을 못 쳐다봤습니다. 평소 뜨거운 물로 급히 감고 바로 드라이를 세게 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빨리 말려야 한다는 생각에 두피를 손톱으로 긁듯 씻곤 하셨고 샴푸 거품을 세게 문질러야 깨끗해진다고 믿으셨죠? 린스는 두피까지 발랐고 뜨거운 바람으로 두피를 직접 말렸습니다. 이 모든 게 모낭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물 온도를 낮추고 손끝 힘을 빼는 세정법부터 권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색 양파로 만드는 저자극 양파즙을 주 2회 적용하기로 했고 2주 뒤에는 발효 버전으로 단계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처음엔 냄새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집안의 냄새가 배일까봐,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봐 망설이셨습니다. 그래서 꿀 한 방울과 희석 비율을 조정해드렸고 환기 방법과 사용 타이밍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가려움이 줄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침에 베개를 보는 게 덜 두려워졌다고 하셨어요. 3주 차에는 이마 라인에 부드러운 솜털 같은 잔머리가 솟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표정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웃으셨어요. 청소기 소리가 들려도 예전처럼 움찔하지 않게 되셨고 손주들 오는 날도 편안하게 맞이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다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봤대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두피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발효 방법과 희석 비율, 그리고 냄새를 잡는 단 하나의 습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주 2의 관리 루틴을 모르시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정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 물 온도 하나만 조절해도 두피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모낭을 약하게 만들고 탈모를 부르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고 두피를 문지르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반대입니다. 손끝 압이 강하면 각질층이 손상돼서 가려움과 염증이 반복됩니다. 두피는 얼굴 피부보다 더 예민합니다. 세게 문지를수록 각질 장벽이 무너지고 그 틈으로 자극이 파고듭니다. 국내외 피부생리 연구에서 약산성 세정과 마찰 감소가 각질 장벽 회복에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돼 왔습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당장은 시원하지만 며칠 뒤부터 따가움과 가려움이 시작됩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평생 샴푸할 때 손톱으로 긁듯이 씻으셨어요. 그래야 뽀득뽀득하게 깨끗해진다고 믿으셨죠? 두피에 힘을 주고 문지를수록 개운하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샴푸 시간을 3분 이내로 줄이고 문지르기 대신 손바닥으로 눌러 씻기로 바꾼 뒤 일주일 만에 따가움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주 차부터는 가려움도 사라졌어요. 미지근한 물로 거품을 충분히 내고 두피는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주듯 씻으세요. 손톱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각질이 일어난다고 긁어내지 말고 세정 빈도를 하루 한 번 이하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 샤워할 때 손톱이 먼저 움직이지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손끝 힘을 완전히 빼보세요. 물 온도와 드라이 바람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뜨거운 물과 고열 바람은 피지막을 과도하게 벗겨서 건조와 파열을 부릅니다. 피지막은 두피를 보호하는 천연 보호막입니다. 이게 벗겨지면 두피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열 노출이 큐티클 손상과 수분 손실을 높인다는 보고가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뜨거운 물로 감으면 당장은 시원하지만 30분 뒤부터 두피가 당기기 시작합니다. 72세 이정혜님은 평생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최대 온도로 해서 빨리 말리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추운 날은 특히 뜨거운 물이 좋다고 생각하셨죠? 샤워 후에는 드라이를 두피에 바짝 대고 뜨겁게 말리셨습니다. 그래야 감기에 안 걸린다고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미온수로 바꾸고 드라이도 중온으로 낮춘 뒤 일주일 만에 가려움이 확 줄었습니다. 2주 차부터는 두피가 당기는 느낌도 사라졌어요. 뜨거운 물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건 순간일 뿐입니다. 그 순간의 시원함이 두피를 망가뜨립니다. 미온수로 감고 드라이는 20cm 정도 거리를 두고 짧게 반복해서 말리세요. 한 곳에 오래 대지 말고 계속 움직이면서 말리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두피를 직접 말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저녁 샤워할 때 드라이 바람 온도부터 한 단계 낮춰보시겠어요? 린스를 두피까지 바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린스가 두피에 닿으면 모공 주변이 무거워지고 가려움이 늘 수 있습니다. 린스는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하는 제품이지 두피에 바르는 제품이 아닙니다. 약산성 환경이 미생물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있는데 린스는 이 균형을 깨뜨릴 수 있어요. 64세 최명수님은 린스를 두피부터 끝까지 골고루 바르셨습니다. 머리카락 전체에 발라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두피까지 꼼꼼히 문지르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헹구셨어요. 그런데 린스를 모발 중간 이하에만 쓰고 두피는 완전히 비워둔 뒤 일주일 만에 비듬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주 차부터는 가려움도 사라졌어요. 린스는 귀 아래부터만 바르세요. 두피는 물로만 충분히 헹구면 됩니다. 새 제품을 쓸 때는 소량으로 먼저 테스트해보세요. 지금 린스를 어디까지 바르고 계신가요? 자색 양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색 양파에는 황성분과 식물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두피 환경에 긍정적입니다. 생활영양 분야에서 이런 성분들이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황성분은 모낭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항산화 성분은 두피를 보호합니다. 70세 김선옥님은 처음엔 양파를 두피에 바른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셨대요.
냄새도 걱정되고 효과도 반신반의하셨죠. 주변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인터넷에서도 확실한 정보를 못 찾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 2회 저자극 양파즙으로 마사지를 시작한 뒤 일주일 차에 가려움이 줄었고 3주 차에는 이마 라인에 잔머리가 올라오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라셨대요. 양파를 갈아서 거른 뒤 물과 1:1 비율로 희석해서 두피에 3분 정도 마사지하고 1시간 두었다가 미온수로 헹구면 됩니다. 마사지할 때는 손끝으로 가볍게 눌러주듯이 하세요. 단, 반드시 손목 안쪽에 24시간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자극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첫 적용 전에 패치 테스트부터 해보실 수 있으신가요? 기본 양파즙에 익숙해지면 발효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발효는 성분의 흡수성을 높이고 pH를 약산성에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발효 과정에서 성분이 더 작은 분자로 쪼개져서 두피에 흡수되기 쉬워집니다. 발효식품의 생리활성 변화와 피부 장벽 개선에 관한 보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66세 오미정님은 2주 동안 기초 루틴으로 적응한 뒤 발효 버전으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엔 발효가 어렵게 느껴지셨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하셨어요. 김치 담그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웃으셨습니다. 발효 후에는 건조감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셨고 두피가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자색 양파와 물, 소금 한 꼬집, 꿀을 소량 넣고 2일 정도 자연 발효시킨 뒤 액만 걸러서 사용하면 됩니다. 실온에서 발효하되 직사광선은 피하세요. 단,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흰막이 생기거나 곰팡이 흔적이 보이면 즉시 버리고 다시 만드세요. 집 온도에서 이틀 정도 발효시킬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로즈마리 오일을 소량 더하면 마사지 순응도가 높아집니다. 향식물성 오일은 두피 마사지와 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생활건강 분야 보고들이 있어요. 향이 좋으면 관리가 즐거워지고 즐거우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62세 정윤호님은 양파즙 냄새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계속할 자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 눈치도 보이고 본인도 불편하셨거든요. 특히 손주들이 놀러오는 날은 아예 사용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희석 양파즙에 로즈마리 오일을 한두 방울만 섞어드렸더니 냄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양파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견딜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양파즙 한 큰술에 오일 한두 방울만 섞어서 주 2회 사용하세요. 원액을 직접 두피에 바르면 절대 안 됩니다. 향이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이제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더 촘촘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리는 주 2회 리듬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또는 화요일과 금요일처럼 요일을 고정하면 수능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요일을 고정하면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월요일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관리 시간이라는 걸 떠올리게 되죠. 처음 2주는 욕심내지 마세요. 매일 하면 더 빨리 좋아질 것 같지만 과다 사용은 오히려 자극이 됩니다. 두피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표나 달력의 관리 시간을 60분 블록으로 미리 예약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속처럼 지키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고 끝나면 체크 표시를 하세요. 작은 성취감이 쌓입니다. 이번 주에 언제 하실 건가요? 지금 바로 2번의 시간을 정해보세요. 아침 햇볕과 가벼운 걷기도 도움이 됩니다. 오전 9시 이전에 부드러운 햇볕을 쏘이면서 2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전신순환이 좋아집니다. 햇볕은 비타민 합성을 돕고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강한 자외선은 피해야 하니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가 적당합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오히려 두피에 부담이 됩니다. 집 앞 그늘진길을 왕복하거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등산이나 조깅을 할 필요 없습니다. 손등에 따뜻함이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아요. 걷다 보면 어깨도 풀리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69세 강수미님은 아침마다 15분씩 집 앞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 뒤부터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두피 긴장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쉬운 코스가 어디인가요? 내일 아침부터 한번 나가보세요. 수면 루틴도 중요합니다. 같은 시각에 눕고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게 호르몬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모낭을 약하게 만들어요.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게 이상적이지만 각자 생활 패턴에 맞춰서 시간을 정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취침 전에 드라마를 몰아보거나 카페인을 섭취하는 습관은 줄이세요. 저녁 8시 이후 커피나 녹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불을 끄기 10분 전에 복식 호흡을 하고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고 방에 들어가세요. 스마트폰 불빛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으면 잠들기까지 시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71세 박동수님은 밤마다 침대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새벽 2시에 잠드는 습관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밤 11시에 눕기 시작한 뒤 수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어젯밤에 몇 시에 누우셨나요? 오늘 밤은 30분 일찍 누워보세요. 식단의 기본도 챙겨야 합니다. 생선, 달걀, 콩, 제철 채소로 단백질과 미네랄을 충분히 채우세요. 모낭도 영양이 필요합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낭이 약해지고 빠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무리한 단식이나 야식은 피하세요. 밤 9시 이후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일주일에 생선 1번, 달걀은 하루 1개, 콩은 2국자 정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등어 1토막, 달걀 하나, 된장찌개 1그릇이면 충분합니다. 65세 윤혜숙님은 식단을 바꾼 뒤 3주 차부터 머리카락 굵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오늘 저녁 식탁에 달걀 하나 더 올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식탁에 단백질 하나 더 올릴 수 있으신가요? 샤워 전후 습관도 신경 써야 합니다. 샤워 전에 마른 두피를 빗으로 가볍게 빗어주면 오염과 각질이 느슨해져서 세정이 쉬워집니다. 모공에 끼어있던 오염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단, 젖은 상태에서는 거칠게 빗으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이 물을 머금으면 약해져서 끊어질 수 있어요. 샤워 전에 마른 상태로 30초 정도 빗질하고 샤워 후에는 타월로 꾹꾹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문지르면 안 됩니다. 타월로 머리를 감싸고 손바닥으로 눌러서 물기를 흡수시키세요. 67세 김태호님은 샤워 후 타월로 문지르는 습관이 있었는데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바꾼 뒤 파손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지금 쓰시는 빗의 끝이 너무 날카롭지는 않나요? 둥근 끝의 빗으로 바꿔보세요. 스트레스 완화 호흡도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복식 호흡만으로도 어깨 긴장이 풀리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스트레스는 모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면 모낭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걸 3분 정도 반복해 보세요. 배를 부풀리면서 들이마시고 배를 집어넣으면서 내쉬는 겁니다.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 하면 좋습니다. 70세 송명자님은 매일 자기 전에 복식 호흡을 5분씩 하기 시작한 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오늘 잠들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함께 해볼까요? 냄새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양파즙을 쓸 때 냄새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냄새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냄새가 불편하면 계속할 수 없습니다. 향으로 덮기보다는 희석과 환기가 우선입니다. 양파즙을 물로 2배 희석하고 사용하는 동안 창문을 활짝 열어두세요. 마지막 헹굼 때 미온수를 충분히 사용하면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3분 이상 헹구는 게 좋습니다. 66세 최병철님은 양파즙 냄새 때문에 첫날 포기하려고 했는데 희석 비율을 1대2로 높이고 환기를 철저히 한 뒤 냄새 부담이 확 줄어서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냄새 때문에 예전에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엔 희석 비율을 높여서 다시 시도해보세요. 이제 방향을 잡았으니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핵심 한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의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게 문지를수록 깨끗해진다는 생각, 뜨거운 물로 뽀득하게 씻어야 상쾌하다는 생각, 린스를 두피까지 발라야 효과가 좋다는 생각, 향이 강할수록 관리가 잘 된다는 생각. 이런 습관들이 실제로는 각질층을 지치게 하고 모낭을 예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당장은 시원하지만 각질 장벽이 무너지면서 며칠 뒤부터 따가움과 가려움이 시작됩니다. 뜨거운 물은 순간의 시원함을 주지만 피지막을 벗겨내서 두피를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린스를 두피에 바르면 모공이 막히고 가려움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미온수로 씻고 약산성 루틴을 지키고 부드러운 세정을 하고 주 2회 양파 관리를 더하고 여기에 발효로 흡수성을 높이고 생활 리듬을 안정시키면 모낭은 다시 숨을 쉽니다. 손바닥으로 눌러 씻으면 각질 장벽이 회복되고 미온수는 피지막을 보호하며 린스를 모발에만 쓰면 두피가 편안해집니다. 양파즙의 황 성분과 항산화 성분은 두피 환경을 개선하고 발효는 흡수성을 높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가려움과 건조가 반복되며 빠지는 주기가 빨라집니다. 베개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점점 많아지고 배수구를 보는 게 두려워지고 거울 앞에 서는 게 고통스러워집니다. 이마 라인은 계속 뒤로 밀리고 정수리는 점점 더 훤히 비칩니다. 모자 없이는 외출이 불안하고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집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잔머리가 차오르는 시그널이 먼저 옵니다. 일주일 차에는 가려움이 줄고 2주 차에는 두피가 편안해지고 3주 차에는 이마 라인에 솜털 같은 잔머리가 솟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어느 날 빗살에 걸리는 머리카락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아침에 베개를 보는 게 덜 두렵고 거울을 보면서 웃을 수 있고 외출할 때 모자를 벗을 용기가 생깁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권하라면 주 2회 60분 관리부터 달력에 예약하세요. 요일을 정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진행하세요. 월요일 저녁 8시, 목요일 저녁 8시처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이 꾸준함을 만듭니다. 꾸준함이 변화를 만듭니다. 달력에 표시하고 끝나면 체크하세요.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서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주 2회 관리를 언제 시작하실 건지,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